옛날부터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건축을 좋아했던 것 같아서 막연히 건축이라는 걸 배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건축가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건축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는 꽤나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들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르꼬르비지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경이로웠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설계가 나의 마지막 졸업 설계가 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게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아쉬움도 없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시 주제 키워드는 유휴 자산인데요. 연립주택의 재해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가 무엇인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산업 리뉴얼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엮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자면은 회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 졸업작품 주제는 미디어 아키텍처가 접목된 공연장. 실전과 플렉시빌리티를 두 개를 최대한 중심 키워드로 잡아놓고 저는 지금 복합 장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적인 단어의 키워드는 비공식적 공공성입니다. 결과물은 전시에서 확인하세요. 약간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건축이 좋아지고 하고 싶게 된 게 있죠. 사실 건축학과 오기 전에는 이제 건축이란 거에 대해서 큰 생각,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보진 않았었는데 이제 건축학과에 오고 나서 건축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떤 구조적인 면이나 재료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건축을 보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것들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처음 건축을 접했을 때 느꼈던 건 되게 다양하다라고 느꼈어요. 뭐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건축을 다룰 때에도 뭔가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좀 다양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건축을 처음 접했을 때가 중학교인데요. 그때 이제 친구가 건축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이제 건축가가 뭐지? 하고 들어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공학적인 느낌도 아니고 엄청 종합예술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제 초등학교 때 꿈이었던 만능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전공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경이로웠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처음 건축을 접했을 때 좀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축
애초에 약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었고 저는 좀 더 열려있는,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한계 그리고 뭔가 이제 제한된 점들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우선 신기하다? 저는 일단 공간을 제대로 인지해 본 적이 건축을 배우기 전까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항상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인지가 없었구나. 근데 나는 그럼 앞으로 평생 함께할 공간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기함과 기대감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건축. 저는 건축을 기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건축을 진짜 건축해야겠다라고 느낀 순간도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살던 유치원이 있던 동네가 있는데 그 유치원 옆에 있는 빨간색 벽돌 벽이 있던 그런 곳에서 공을 튀기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참 까먹고 있다가 한 10몇 년 후에 고등학생쯤 해서 다시 그곳을 진짜 우연하게 지나치게 됐는데 딱 지나치자마자 제가 그 공놀이를 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정말 사람의 기억을 좀 붙잡고 있는 공간이구나 싶어서 약간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건축이 좋아지고 하고 싶게 된 게 있죠. 저는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뭔가 동력을 얻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학년 때 기초 설계하면서 처음으로 중크 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피드백 받았던 거, 칭찬 들었던 거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졸업 설계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자유 주제로 하는데 각 분반별로 큰 주제를 정하기로 해서 이번에 우리 스튜디오 분반의 주제는 리싱킹 건축의 언어.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깊게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존에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대 건축에서 많이 쓰는 재료의 물성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축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인 건축적인 결과물이 정말 텍토닉적인가.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친환경 건축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친환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고 설계를 할 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설계하는 의도에 맞는 그런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자는 게 큰 취지고요. 이 소설가나 시인들이 이렇게 단어나 언어 이런 거 가지고 글을 쓰듯이 건축가의 언어는 도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평면, 인면, 단면.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건축가는 자기의 어떤 작품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큰 스튜디오 주제는 리싱킹 건축의 언어지만 전통적인 어떤 도면을 그리는 거 이것도 강조하는 어떤 스튜디오입니다.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이미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법과 그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이걸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라는 그 전후 과정을 모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협업하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길러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팀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늘었고 이제 제 생각에는 건축학과에서 건축 외로 가장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가 전달하는 그 모든 뭐 매체도 자기가 만들고 사이트 정하는 것도 하고 사이트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네,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학과 다니면서 물론 설계적으로도 배운 거가 당연히 많지만 설계 외적으로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이미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뭐든 일단 해야 된다. 그 건축학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완벽주의를 쫓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라도 끄적이고 뭐라도 만들어 가야 결과물은 나온다. 그게 설령 제출할 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라도 해야 진전이 있고 약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좀 5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점도 있고. 우선 설계에 대해서 배웠던 점,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배웠던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깊다.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인테리어적으로 느낌만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좋은 점들을 만들어주는 게 건축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설계 외적으로 뭔가 제 스스로 발전했던 점이나 얻어갔던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끈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냥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설계도 그렇고 그 외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첫 과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저는 1년 내내 이종걸 교수님 반을 들었었는데, 종걸 교수님이 건축학과라면 모름지기 평입단면을 알아야 된다. 이게 너네 첫 수업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정해서 평입단면을 그려와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딱 오른쪽에 천혜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입단면을 그렸어요. 근데 그때 열정이 아주 넘쳐서 그 단면을 그 CR 하나하나를 다 그려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과제가 너네가 그려온 평입단면으로 모형을 만들어봐라. 근데 이게 입체적이어도 되고 되게 다양한 구도에 연습되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천혜향의 단면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꽃의 모양이고 옆에서 봤을 땐 또 다른 모양이고 이런 식의 철사 모델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1학년 때 첫 설계 수업은 재앙이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아마 박은주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일단 처음 시키신 거는 그 종이에 선 그리기, 잘 안 되고 선 그리는 연습 뭐 이런 거 20장씩 해와라. 근데 뭐 저는 재능이 없었죠. 삐뚤삐뚤하게 하니까 또 해라. 그래서 이게 건축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약간 뭐 자연에서 뭐 도형을 찾아와서 그걸로 뭐 만들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몰랐죠, 저는. 다른 애들은 뭐 건물같이 만들어 갔는데 막 시계 이런 거 만들어 간 거예요, 저 도형으로. 근데 교수님이 이야 이건 뭐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죠, 저의 건축 일기가. 예. 되게 재밌었고 완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뭔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수업이었을 텐데 뭐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학번이어서 제가 뭔가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업도 더 재밌게 하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건축학과 다니면서 되게 재밌는 일들 많았는데 막 밤샘 작업하다가 제가 2학년 1학기 때 이제 막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밤에 작업하다가 동생들이랑 술 마시러 가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5년간의 긴 여정을 이렇게 아름다운 졸업 전시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학생들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하고 그리고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른 학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 5년제이기도 하고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프로젝트를 10개 내외? 아마 이 정도는 직접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진행하는 이러한 학과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본 그런 성취감으로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학년 여러분들이 한번 졸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 나가리라 믿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꿈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좀 오랜 여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시원섭섭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했고 예,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후련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 졸업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고요. 사실 제가 졸업 작품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작년에 졸전 준비를 하고 전시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전시를 못 쓰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 논문까지 쓰고 이번에 다시 졸전을 해서 졸업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건축 전공이 남들보다 조금 길었고 그리고 또 진로 또한 건축으로 가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설계가 나의 마지막 졸업 설계가 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게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아쉬움도 없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10년입니다. 군대, 휴학 다 합쳐서 10년의 길을 마무리하게 된 좀 오랜 여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시원섭섭합니다. 뭐 제가 큰 뜻을 가지고 입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 기간 함께 했고 네, 많은 걸 배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꼭 굳이 설계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좀 인생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어쨌든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잘 할 수 있을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추모 건축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빠그러진 작년 졸업 작품에서는 어린이 관련 시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명이랑 관련된 졸업 작품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장례식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나는 죽어서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형식적인 공간에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한국에 새롭게 생겨난 장례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좀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사실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 곳을 위로하는 곳을 사람들한테 좀 만들어 주고 싶다 라는 개념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파민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냥 키워드로 말하자면 나인 것 같네요. 제가 설계를 할 때 항상 주어진 주제가 있고 주어진 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졸업 설계는 사이트도 없고 주제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1월 초, 2월 초 이쯤에 가장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너무 도파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요즘 안 그래도 SNS가 되게 과잉되어 있고 그 숏폼이 되게 과잉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약간 엄청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 현 시대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숏폼에 한정되는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도파민 과잉 시대인데 그 도파민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연으로 좀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좀 찾는, 나를 인식하는 그런 설계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키텍처라고 그 뭐 코엑스 가시면 이제 디지털 전광판 이런 거 붙어 있고 요즘엔 그런 건물 많잖아요. 미래에도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이버펑크 이런 영화를 보면 전 건물이 다 그렇게 뭐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저는 좀 연구를 하면서 제 작품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졸업 작품 주제는 미디어 아키텍처가 접목된 공연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졸업 전시 주제 키워드는 유휴 자산인데요. 유휴 자산이라는 게 건축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현재 이제 쓸모가 달라져서 이제 현재는 이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 그래서 저는 이제 폐교를 잡았거든요. 폐교라는 게 이전에는 뭐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현재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제 폐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유휴 자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제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젊다? 아직 젊으니까 진짜 뭐라도 좀 해라? 너무 후회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라도 좀 적극적으로 파볼 걸 이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때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늙었다. 좀 젊을 때 할 걸. 그래서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저한테는 좀 롤 좀 그만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라. 과거의 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어쩌면 볼 수도 있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지금을 즐겨라.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아둬라.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놀아서. 그래서 설계도 중요한데 설계 적당히 하고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네요. 네. 민진아, 잘하고 있다. 그치만 적당히 놀고. 아니야, 그렇게 놀았으니까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했다. 야, 창륜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너무 그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뭐 지나가면 다 잊어지니까 그냥 즐겨.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 2년 전쯤에 장땡땡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통상적인 패널이랑 어떤 모형 같은 게 아니고 LCD 모니터랑 VR 기기 이런 걸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모험적이긴 한데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 학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AR, VR 관련한 장비도 대여해 와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할 때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글 안경을 쓰고 체험도 해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찌 하다 보니 학교에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출강하고 이러면서 계속 전시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전시의 어떤 내용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달라졌는데 형식?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패널이랑 전시 받침대 학생들이랑 만약에 이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5년 어쨌든 결과물로서 졸업 작품을 만들 때 그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전시 공간을 만들어 봐서 기존에 학교에서 계속 보지 않았던 자기만의 건축 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애장품은 요 줄 이어폰인데요. 사실 5년 동안 꾸준히 썼던 제품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어폰 그냥 무선 이어폰 이제 많이 쓰다가 그걸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되게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하나 장만을 했고 전 이제 작업할 때나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냥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막 듣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거의 그냥 모든 일상에서 음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 뽑았습니다. 애장품을 또 준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쓰던 제 마우스인데 추억이 많이 깃들어있고 요새 좀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짜잔. 항상 달고 다니는 손목 보호대인데요. 이건 인터뷰라서 좀 거한 거를 차고 왔는데 반깁스 같은 평소에는 좀 얇은 걸 차고 다니고 손목이 안 좋아져서 항상 차고 다닙니다. 아 예. 자 반전인데요. 자, 제 애착품 이겁니다. 대용량 커피. 대용량 커피가 항상 젊었을 적에는 하루에 2-3개씩 먹었습니다. 큰 걸로. 그때는 이제 이게 지금 하스에서 파는 건데 이건 없었고요. 이 친구가 저보다 늦게 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일화는 뭐 그냥 뭐 마시고 버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우승식당 1등으로 꼽습니다. 거기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고요. 히든 스팟은 그 외에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면은 성북천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러닝하는 것도 좋아해서 종종 가서 운동도 하는 편입니다. 저기 문과캠 쪽에 언니네 반점이라고 있어요. 거길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치킨 덮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많이 먹었고 이제 지금은 짬뽕 좋아해서 이제 수저가도 많이 가고 저 그 길 건너가면 태산 복만루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돌 짬뽕이 맛있어요. 거기 좀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공 냉면도 많이 갔고. 그러다가 원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저기 지금 라멘집으로 바뀌었는데 아바이 순댓국이었나? 그 아침에 싸게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아서 이거 사장님 남나? 걱정했는데 예, 걱정이 현실로 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좋은 집이었다. 네. 저랑 밥 먹는 친구들은 알 텐데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한 번만 빠지면 그것만 먹어서 조금 미안한데 항상 토로 생선구이를 갔습니다. 최고의 맛집. 건축학과가 아무래도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전체 학년 2학년부터 5학년들이 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크리틱 전날에 막 밤샘 많이 하고 하면서 뭐 야식 시켜 먹고 잠도 자고 거기서 그렇게 다 부대 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막 선후배 관계도 많이 끈끈해지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좀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배울 점도 많이 많은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생회를 했었는데 과방을 리모델링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학생회 애들이랑. 그 전에 과방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누군가 했던 토사물이 굳어 있고 매트리스에는 정말 매트리스에 누우면 병이 걸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술 좀 제대로 마시자 여기서. 그래서 장판 다 뜯어내고 마룻바닥 사와서 톱질하고 다 맞추고 본드칠하고 가구 사와서 넣고 커튼들도 다 새로 갈고 했는데 그때 작업이 약간 건축학과로서 뭔가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는 건축학과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그때 좀 뭔가 건축학과로서 하나가 된 느낌? 애들이랑 정말 친해지는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나에게 너 성공할 거다. 너 할 수 있다.